자, 이제 ABO식 혈액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,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관련된 요 지금 할 것만 잘 잡아주시면요, 그렇게 어렵지가 않답니다. 먼저 보도록 할게요. 먼저 항원적 개념, 평균적 개념이 있고 항체적 개념이 있어요. 이제 이건 평균이고 방어체계인데, 이거를 이제 이 혈액형 할 때는 항원, 항체라는 말보다는 이런 단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. 응집원이라는 말을 쓰고요. 여기서는 주로 응집소라는, 그래서 원자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응집원과 응집소로 되어져 있는데, 얘는 일단 요건 꼭 기억해 줘야 돼. 공혈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, 이 응집소는 수혈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요. 요것만 이렇게 잡아주시고, 이럴 때 종류, 항원의 종류로는 A라는 것이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피가 모자라서 막 하고 있는 사람한테 피를 헌혈을 했어. 피를 줬어.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피를 받아서 회복이 됐는데, 이러다가 또 똑같은 빨간색이니까 피를 줬는데 갑자기 피를 넣어줬더니 거기서 응집이 일어나 버린 거야. 그래서 응집돼서 죽었어. 그래서 피라고 다 똑같은 피가 아니고 좀 다르구나 라고 안 거지. 그래서 다른 데서 얘 나눠서 A와 B로 나눴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아니라는 거죠. 점차 그래서 O형 A병이 나오게 되는데,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응집소는 알파라는 것이 있고 베타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? A하고 알파는, 그 다음에 B하고 베타는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까지는 됐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A형, B형, AB형, O형이라고 하는 A형인 경우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A형이라고 하냐면, 응집원을 A를 가지고 있어서 A형인 거예요. 그 다음에 B형인 경우에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서, 그 다음에 AB형은 뭐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? A라는 응집원과 B라는 응집원을 모두 갖고 있어서, 그 다음에 O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, 얘는 제로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. 없다고, 뭐가? 응집원이 없다고요. 그래서 O형인 거예요. 그러면 그냥 끝나지 마시고, 그렇다면 얘가 A형이면 응집원 A를 갖고 있네. 대신 응집소는 뭘 갖고 있어야 돼? 알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응집되니까 안 되니까 반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얘도 반대 걸 가지고 있는데, 얘는 A, B를 모두 갖고 있으니 얘는 응집원이 있으면 안 되겠죠? 대신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. 그러니까 얘는 알파, 베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공혈자 입장, 수혈자 입장,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? 라고 한다면 바로 수혈 관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수혈 관계. 에서 첫 번째, 공혈자와 그 다음에 수혈자로 보면, 자, 이 사람이 공혈자가 A형이고 그 다음에 P를 받는 사람이 O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. 라고 했었을 때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. A형은 응집원을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지? A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까지 됐고, 그 다음에 수혈자 입장, 응집소를 보십시다. 응집소는 베타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알파, 베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.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야. 왜 여기서 응집원을 공혈자 입장으로 생각하고 응집소를 수혈자 입장으로 보냐면, 이렇게 공혈자일 때는 응집원만 생각하는 겁니다.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무시하고 공혈자는 응집원만. 그 다음에 수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응집소만 생각합니다. 그래놓고 이들의 수혈 관계만 따져봐요. 그리고 봤더니 A랑 알파를 가지고 있네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? 수혈을
안 되겠죠? 응집이 일어나니까. 근데 이번엔 똑같은 건데 공혈자, 수혈자의 혈액형을 바꿔볼게요. 이번에는 공혈자가 있고 두 번째 공혈자가 있고 수혈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번엔 O형이 되어지고 여기가 받는 사람이 A형이라고 보자. 그러면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죠? 알파, 베타를 가지고 있죠. 여기선 A를 가지고 있고 베타를 가지고 있죠. 그럴 때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? 공혈자는 응집원만, 이 라인 응집원만, 수혈자 입장에서는 응집소만. 그러고 봤더니 응집이 일어날 게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수혈이 가능하지. 근데 얘가 없는 건 아니잖아. 없는 건 아니잖아. 근데 가면 응집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여기서는 소량수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. 제일 좋은 건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 관계하는 건 완벽하지. 근데 뭐 유사시,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는 요걸로 소량 한 시간에 2ml가 정도씩 조금씩은 넣어줄 수 있는. 하지만 확 넣어주면 이걸로 반응할 수 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요 관계만 따져주시면 돼요. 오케이. 그래서 요거를 좀 신경 쓰면 응집 수혈 관계를 따질 때는 요것만 따져주시면 되어지는 거가 있고, 그 다음에 용어들이 있어. 뭐가 있냐면 항 A 혈청, 그 다음에 항 B 혈청 이라는 말인데 그냥 말 그대로 들으면 돼. 자, 요거 살짝 하나 못 빼먹었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장소가 여기는 적혈구 표면이에요. 적혈구 표면인 거고 여기선 혈청이라고 하는데, 자 잠깐만 이쪽으로 혈청이 뭐냐면은 혈장이라고 있습니다. 얘는 혈액 속에 혈액 중 액체 성분, 혈액 속에 있는 혈액 속에 고체 성분도 있거든. 그걸 혈구라고 해요. 백혈구, 적혈구 할 때 혈구. 네, 혈액 속에 액체는 혈장. 그다음에 이 혈장에 또 누구도 있냐면 피부린 노겔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. 여기 지금 응집이야. 응고 피딱지 만들어지는 거. 얘 관여하는 물질인데 얘를 빼요. 혈장에서 피부린 노겔을 빼면 얘를 뭐라고 불러? 혈청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 혈청을 끄집어내도 응고가 일어나 안 일어나? 응고가 안 일어나. 그래서 피를 넣어도 되는 거지. 오케이. 여기서 그러면 그대로 가자. 이 혈청에는 누가 있는 거야? 응집소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혈청, 여기 살짝 쓸게. 응집소야. 응집소면 알파나 베타겠지 라고 했을 때 A랑 응집하는 항, A가 일을 못하게 하는 혈청이 누구예요? 알파지? 그래서 항 A 혈청, A랑 응집하는 혈청이 누구야? 알파잖아. B랑 응집하게 하는 응집소는 베타가 있는 거지. 오케이.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.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? 자, 여기다가 A형을 보자. A형 P를 여기다가도 넣어보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어볼게요. 여기는 항 A혈청이고 여기는 항 B혈청이야. 그러면 응집은 어디서 일어나? 여기서 응집이 일어나겠죠. 여기는 A가 없잖아. 알파가 없으니까. 그 다음에 이번에는 B형을 보십시다. B형. 여기다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응집이 일어나겠지. 그 다음에 A, B형을 보십시다. A, B형은 응집원 A, B를 다 갖고 있네.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두 다 응집이 일어나겠지. O형의 경우를 볼게요. 이제 O형은 응집원이 없죠. 그러니까 응집이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.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? 오케이. 혈액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, 이거. 여기서부터 쭉 가서 요 정도. 요게 혈액형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, 여기서 이 수혈 관계를 따지고 싶다면 요걸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. 줄 때, 받을 때.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어집니다. 지금 여기 빨간색은 좀